봅시다. 오늘은 기권과 제국이요. 뭐 과학으로 따지면 사과택이지. 사과택이라서 아마 영상 올라갈 때는 사과로 올라갈 것 같아. 기권과 제국이요. 뭐 여기는 쉽습니다. 지구과학 파트이기 때문에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가서도 지구과학 파트는 되게 어려운 건 안 나오거든. 그래서 보통 수능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 선택하는 애들이 많아. 좀 쉬워서. 기권과 제국이요. 아 맞나?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부터는 사회과학 통합이었던 것 같아. 선택이 없어지는. 선택 과목 없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거 기준으로 많지는 탐구 과목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구과학 파트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외우면 웬만하면 다 돼. 자, 기권, 대기권 얘기지. 대기권 얘기고,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고요. 지표에서 약 높이 1000km까지 분포합니다. 대기를 이루는 기체는 지표 부근일수록 더 많이 모여있다. 걔네도 어쨌든 무게가 없진 않단 말이야. 질량이. 공기도. 질량 우리 앞에 화학 시간에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거 배우면서 뭐 그 수소랑 산소랑 몇 대 몇 이런 거 했잖아. 네. 걔네도 질량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깔아앉는 부분이 있겠지. 그래서 지표 부분에 더 많이 모였고,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제일 많은 게 누구야? 질소. 질소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는 산소. 질소, 산소 정도 순서는 외워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권의 청산구조 밑에 보세요. 기권은 총 4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거랑 옆에 그림이랑 거꾸로 돼 있거든. 여기 삼명은 제일 밑에 있는 대륙권부터 나오죠. 지표에서 높이 약 11km까지를 대륙권이라 하고요. 지금 빨간색 선 보여요? 네. 이 밑에 가로 축 보면은 뭐라 적혀 있어? 기온 적혀 있잖아. 네. 기온이 대륙권 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온도가 계속 낮아져요. 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디까지냐면 대륙권 계면까지. 대륙권 계면이 뭐냐면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에 구분하는 부분, 경계면. 말 그대로 경계면이야. 계면. 그래서 대륙권은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진다. 이거 왜 낮아지냐면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잖아. 그 태양한테 에너지를 받을 때 온도 변화가 가장 심한 게 어쨌든 지구의 지표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표면으로부터 온도를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이 대륙권이거든. 그럼 당연히 지표면이랑 가까운 아랫부분이 온도가 높겠지. 단순하게 보면. 특징 첫 번째 읽어보세요. 대류가 잘 일어나. 대류 뭔지 배웠잖아. 기체나 고체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온도 때문에. 따뜻한 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거 밑으로 내려오고 하면서 빙글빙글 도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기상현상이 나타나. 기상현상이 나타나. 기상현상이라는 거는 뭐 비 오고 이런 거지. 태풍 불고 이런 거. 대류가 일어나고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기 대부분이 모여있죠. 그 다음 대륙권 계면이 있죠.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면이고요. 그 다음 나오는 층이 성층권입니다. 성층권은 반대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합니다. 이유는 오존층에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가열되기 때문에. 오존층이 이게 중간에 있긴 한데 지금 옆에 그림을 보면 좀 이상하지? 오존층이 여기인데 그럼 여기 근처가 온도가 높아야 되는 거야. 근데 가면 갈수록 계속 높아지지. 실제로 오존층이 여쯤에 있는 게 아니고 이쯤에 있거든. 계면 근처였어. 그림 좀 이상해. 어쨌든 자, 성층권 특징 읽어보세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대기가 안전하고. 그래서 장거리 비행의 확률을 우리 해외여행 가면
난 안 가봤어 몰라. 해외여행 가면 이제 좀 지나면은 구름 위로 떠다니잖아 비가. 네. 거기 성층권. 음. 난 안 가봐서 몰라. 높이 약 20에서 30km쯤에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냥 계속 올라간다고 마냥 기온이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오존층 근처까지 상승하다가 또 낮아지다가 약간 오락가락하기는 하는데 편의성, 설명의 편의성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놓은 거고. 그 다음 이제 성층권 계면이 있고요. 이 이름 붙일 때 계면은 아래쪽 기준으로 붙이죠. 대륙권이랑 성층권 사이는 대륙권 계면. 그 다음 성층권이랑 중간권 사이는 성층권 계면. 중간권 한번 봅시다. 중간권은 반대로 이제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요. 그죠? 얘는 대륙권이랑 똑같이 지표면 온도 영향을 받는 거고. 오존층 영향도 약간 바뀌는 부분이네. 그 다음 특징. 대류가 잘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상 현상은 나타나지 않아. 그 다음. 유선이 관측되기도 하고. 그 다음. 중간권 계면에서 최저 기온이 나타나. 그 다음에 열광. 반대로 이제 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됩니다. 어쨌든 태양이랑 좀 가까워서 상대적으로. 열광은 공기가 매우 희박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큽니다. 공기가 없어서. 결국 낮과 밤의 기온차도 공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적으려면은 공기가 가열이 많이 돼 있으면 공기가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갖다 주잖아. 근데 공기가 없으니까 낮과 밤 기온차가 매우 크죠. 오로라가 나타나기도 하고 인공위성 궤도가 여기입니다. 뭐 어쨌든 외워야 되겠지. 맞지? 밑에 뭐 성층권에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기권의 높이에 따른 높이 분포는 무조건 이렇게 될 건데 오존층이 있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어쨌든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4개 정도가. 뒤에 넘어가세요. 지구의 복사 평형과 지구 온난화. 자, 우리 앞서 2학년 때 대륙 전도 복사 배웠잖아. 대류는 액체와 기체가 지네들이 에너지를 들고 막 전달해 주는 거야. 움직이면서. 그지? 전도는 금속 대부분. 물론 이제 일반 고체도 있긴 한데. 얘네들은 따닥따닥 붙어서 손잡고 있잖아. 원자들이. 그래서 그냥 전달 이렇게 해줘. 복사는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눈빛으로 이렇게 에너지 전달해 주는 복사지. 지구 복사 평형, 복사 에너지부터 읽어보세요. 물체의 표면에서 복사에 의해 방출되는 에너지. 자, 우리가 그전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배웠는데 이번에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배우는 거야. 이제 태양에서 복사 에너지를 통해서 지구한테 에너지를 전달해 줬잖아. 그러면 지구 지표면이 뜨거워졌겠지. 그럼 얘도 바깥으로 복사 에너지를 전달을 한단 말이야. 그게 복사 에너지고요. 복사 평형. 이거 보세요.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 예를 들어서 지구로 따지면은 태양에 의해서 복사 에너지를 받는 게 있을 거고, 지가 또 내뿜는 복사 에너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이제 딱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면은 복사 평형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구의 복사 평형. 지구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원래는 같아요.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물론 뭐 여기는 공기, 대기가 있어가지고 뭐 공기가 좀 덜 빠져나가고 뭐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예를 들면 대기가 아예 없어요. 대기가 아예 없어버리면 지구가 복사 에너지를 바깥으로 다 쏴가지고 자기 남아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앞에 금성은 좀 반대인데, 금성 같은 경우는 대기가 너무 두꺼워서 그렇고, 어떤 달은 대기가 없잖아. 그리고 위치도 지구랑 별로 차이 안 나지, 태양 기준으로. 근데 달은 앞뒤가 엄청 온도 차이가 많이 난다. 낮밤
온도가 엄청 달라요. 왜 그러냐면 걔도 복사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뿜는데 대기가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이불 덮듯이 에너지 보존이 되는 게 있는데 걔는 그게 없다. 근데 밑에 보시면은 그림이 있죠.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게 100%다 치면은요. 지표에 흡수되는 게 반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전부 다 지표에 흡수가 되진 않아. 대기와 지표에 의해서 반사되는 게 30% 있죠. 그 다음에 대기와 구름에 흡수되는 에너지가 또 20%가 있고요. 그럼 실제로 지구에 오는 거 한 70% 정도 되겠지. 또 지구에서 방출되는 게 70%. 그러니까 70%를 받았잖아. 실제로 지구가. 그러면 이 70% 역시나 복사 평형에 의해서 복사 에너지를 내뿜는데 그 중에 대기에 흡수되는 게 있고 우주로 방출되는 게 있고 그리고 기권에서 흡수된 게 다시 또 지표로 방출되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흡수량이 70% 방출량이 70%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복사 평형 상태를 이루는 게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온실 효과 읽어보세요. 대기가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다시 방출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 여기 보면은 여기 위에 분명히 그림에서 70% 우주로 다시 방출을 시켜야 되거든. 네. 근데 중간에 지표 방출되는 게 대기에 흡수돼서 다시 지표로 거꾸로 재방출되는 부분이 있었잖아. 저게 이제 기권에서 저게 그 지표로 다시 방출하는 게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 70%를 다 바깥으로 못 내버리는 거야. 원래 내가 70% 받았으면 70%를 다시 내보내야지 내가 평균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야. 못 내보내는 거지. 그걸 온실 효과라 그래요. 온실 기체 읽어보세요. 지구 대기를 이루는 기체 중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지표로 다시 방출하여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대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체가 누구라 했지? 질소. 두 번째. 산소. 질소산소가 거의 90%거든? 근데 그 조그마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예요. 또는 수증기, 메테인, 메탄가스. 이런 친구들이 온실 기체예요.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다시 방출시키는. 그래서 이 온실 기체에 의해서 온실 효과가 생겨서 다 못 내보내는 거야. 내보내야 되는데 다시 70% 받은 걸 다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에너지 계속 받기만 받으면 난 계속 뜨거워질 거 아니야. 내보내야 되는데 못 내보내서 지구 온난화가 생기는 거죠. 온난화 이게 밑에 있고 밑에 요거 지구와 달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거의 같지만 지구가 달보다 평균 온도가 높은 것은 밑에 지구는 대기가 있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서 달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달 같은 경우는 평균 온도가 몇 도래요 지금? 마이너스 18도. 지구는요? 15도. 이런 식으로 온도가 조금 높은 상태에서 복사 평형을 이룰 수 있는 게 온실 효과. 이게 장단점이야. 그죠? 온실 효과가 아예 안 일어나면 70%가 다 나갈 거 아니야. 아니 에너지 받음이 조금은 있어야 나도 좀 따뜻할 거 아니야. 다 내보내면은. 밑에 지구온난화,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그러죠. 인류 산업 활동으로 화석 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기체 양이 많아져서 이산화탄소가 그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뭐 요새 자동차도 전기차 쓰는 이유가 물론 이제 전기를 생산할 때 발전소, 화력 발전소면은 걔도 어쨌든 온실기체를 배출합니다. 근데 걔는 그 굴뚝에다가 포집기를 달기도 달고 어쨌든 어느 정도 관리가 돼. 대한민국의 화력발전소 걔 몇 개가 되겠어. 그지? 근데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몇 천만 대가 있는데 그 관리를 다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자동차를 전기차로 넘어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근데 내가 들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도 어쨌든 기름을 태우잖아. 똑같은 기름을 태워서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만든다 치자. 그러면은 똑같이 에너지를 만들어서 자동차를 구동을 시켰을 때 실제로 자동차 자체가 기름을 태워서 갈 때 손실되는 에너지가 있을 거야. 그 손실되는 에너지가 발전소에서 전기 만들어서 전기차에다가 충전해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손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동차 지가 태우면. 그런 것도 좀 있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내용이 그렇게 뭐 거창하진 않고요. 대신에 이제 문제 읽어볼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옆에 여기 잠깐만 볼라. 그 아까 거기 해도 되긴 한데 여기 이제 뒤에 여기도 나오거든. 이런 그래프 볼 때 이거 무슨 얘기 하나 이런 거 좀 보셔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그래프도 꼴 빼기 싫어 그러면서 안 보잖아. 사실 별거 없거든 이거. 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구가 둥글잖아.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나가면 온 세상 친구들을 다 만나보겠지. 너 그거 뭐, 노래 몰라 그 노래? 익숙한데 익숙하게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나가며 자, 사우스 노스 영도가 어디야? 적도잖아. 지구 이렇게 생겼으면 지구가 자전축이 좀 삐딱하지? 그럼 여기 중간에 여기가 적도잖아. 적도 기준으로 위쪽을 아래쪽을 그지? 그러면 이 적도 부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그래프에서 선이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있지? 빨간색이 누구 선이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 선이고 파란 선이 지구 복사 에너지 선이거든? 그러면 이제 60도 그러니까 조금 우리나라가 몇 도쯤 돼? 위도가 북위 보통 북쪽의 위도를 북위라고 그러거든? 몇 도쯤 돼? 뭘로? 38선 있잖아. 38도. 거기가 북위 38도라서 38도. 38도쯤 되잖아. 우리나라 한 요쯤 있는 거야. 근데 이거보다 더 위에, 그러니까 시베리아 이런 데 가면, 아니면 저 남쪽에, 남극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데 가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많아요. 그래서 평균 기온이 좀 낮지. 적도 부분은 당연히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좀 더 많지. 그것도 없어. 그래서 거기는 에너지 과잉이 일어나고 얘네는 에너지가 부족하다. 물론 그 상태로 끝나진 않지. 대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에너지 이동은 일어난다. 근데 뭐 그게 완벽하게 다 뭐 평년까지 다 일어나 못 이루지. 그러니까 적도 부분은 평균이 좀 더 높고 고위도 지방으로 가면은 평균이 좀 더 낮고 그런 거지. 뭐 하여튼 요런 얘기들이야 전부 다. 그래서 그런 걸 알려줬어. 그래서 한번 풀어봅시다.